안녕하세요, 송산 케미TV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선 오늘 새벽에도 촬영했고 아까 장중에도 촬영했죠. 이 페인트 관련주인데요. 내일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. 이 어떤 종목들은 월봉에서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페인트 관련주가, 또 어떤 종목들은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어떤 종목은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관련주에 관해서 대응법이 약간 틀려야 돼요. 그래서 그 상황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, 자, 이 상황을 보고 대응법,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. 무조건 올라갈 거야 100%, 무조건 사, 이런 건 없는 겁니다. 또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무조건 팔어, 이런 건 없는 거고요. 지켜줄 자리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지, 또 돌파해줄 자리는 돌파해주고 안착해줬는지. 왜 돌파 매매하라고 그랬더니 날아가는 거 싹 쫓아가서 붙으시는 분 있어요. 나 돌파 매매한 건데 뇌동 매매한 거죠.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돌파하고 자리 잡을 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, 자, 그런 상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즘 대장 주식으로 있는 노르페인트죠.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있었는데 오늘 뭐 시간에 어제 상한가에 간 거답게, 자, 고가가 상한가에 붙어 있었습니다. 29%. 근데 이제 종가에 풀렸는데, 자, 풀렸을 때 위치가 중요하죠. 예, 풀렸을 때 위치를 월봉, 그러니까 일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루하루의 변화죠. 이 봉 하나가 이제 하루짜리인데 9시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이제 음봉, 양봉 그려주죠.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,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양봉, 이게 빨갛게 뜨고 파랗게 뜨고 이렇게 됩니다. 일봉만 가지고서는 이 친구가 왜 저 자리에서 멈춰섰고, 저 자리에 멈춰선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죠. 개불 띄고 날아갔죠, 그냥. 자, 주봉은 우리에게 추세를 말해주는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.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최대죠. 자,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가 하나 존재를 해요. 어디냐면, 이 차트를 볼 땐 제가 항상 이렇게 보지 말고 쫙 당겨서 보시라고 그랬죠. 장중에 비해서 밀린 거죠. 장중에 상한가에 붙어 있었으니까 장 마감하고 한 번 더 보는 건데, 18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굵게 들인 게 5주선이에요. 자,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건데, 이게 산처럼 이렇게 볼록 쏟다가 툭 떨어진 이때 강력한 매물대가 되자 저항선이 돼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했어요. 저 자리 뚫기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, 예전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가 되죠. 그래서 저 자리를 이렇게, 자, 21년도 1월, 작년 1월 달에 뚫려다 실패하면서 조정이 또 들어왔죠. 이 가격이 바로 12,000원대예요. 근데 어제 시간에도 노르페인트가 12,700원대부터 해서 우리가 뚫어버렸죠. 자, 이 상황을 끌고 월봉을 오게 되면 이렇게 굵게 거드린 선이 5개월 선이죠. 5개월간의, 자,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동평균선. 근데 이 친구가 아까 5선에 뚫어놨듯이 이렇게 5개월 선, 월봉에서, 이거 월봉 차트예요. 월봉에서도 뚫어놓은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자리가 되는데, 일봉에서는 단순히만 얘기하면 저렇게 여기서 왜 이렇게 끝났지?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, 월봉에서는 확연히 나오죠. 이 친구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. 그러면 추가로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꼬리 달고 쫙 떨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혹시 올라가서 쫓아서 사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겠죠. 가격이 12,400원대예요. 따라서 일봉에서 12,400원대를 이렇게 거놓으면, 자, 이렇게가 돼요. 이 정도쯤.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거나요. 그래서 이 친구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 음봉을 하나 더 들을 수 있죠. 뭐 내일 상태가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점상으로.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. 자,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이 가격은 사수해줘야 되는 거예요. 12,400원대. 이 자리는 내일 아마 5일선이 따라 올라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. 5일선을 거놓으면, 이렇게가 되는데 이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아마 내일은 많이 높아질 거예요. 왜냐하면 5일간의 평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는, 자, 5이동평선까지 왔다 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차트를 해석할 때는 월봉, 주봉, 일봉을 다 놓고 해석해야 되는데, 그 중에서 월봉은 가장 중요하고
월봉의 가장 그동안의 강력한 매물대였던 12,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노루 페인트입니다. 자, 다음 이렇게 이제 삼화 페인트를 보면 일단 노루 페인트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5개월선 이 매물대 여기를 돌파한 거예요. 요 자리 이렇게 자 15년도 7월달 형성 이 자리를 돌파한 건데 삼화 페인트는 아직 돌파를 못한 거예요.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노루 페인트처럼 돌파할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강하게 돌파하면 다시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겠대요. 노루 페인트는 새로운 지지선이 될 거예요. 벌써 여기는 왔다 갔죠. 12월 달에 왔다 가면서 못 들어졌고 1월 달에도 못 들어졌어요. 힘들다 보니까 못 들어져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다시 차근차근 매물대 소화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자리에 매물대만 다 소화해주면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정고점이 24,000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자리까지 가기 힘듦으로 인해서 즉 자꾸 못 들어주면 힘들죠. 그렇게 되면 5개월 선을 이탈할 수가 있는데 12,500원대를 깨면 아주 위험해져요.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점이 12,000원대예요. 그래서 12,000원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이 12,0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주봉에서는 추세가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있다가 또 하락 추세에 있다가 다시 둥고스럽게 우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가벼운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. 이렇게 1월 15일 날 형성된 아까 장중에도 말씀드렸죠. 오늘 고점이 딱 저기 찍고 온 거예요. 가격이 14,400원대인데 14,400원대를 내일 강하게 돌파했다. 그럼 평 날아갈 수 있습니다. 아주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죠. 그럼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2차 상승이 가능한 자 그런 지역이고요. 일봉에서 이 앞에 있는 물량 정도는 싹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졌죠. 나 이제 올라갈 거야. 평소에 뭐 22만 주 이랬던 게 오늘 390만 주 터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에 대한 이 고점 부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전자의 지지선 위에서 출발했어요. 오늘 저가가 여긴데 나 이 밑에 갭 띄워놓고 출발할 거야. 빠이빠이 여기 출발했죠.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을 깨면 손절하는 그만이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. 근데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내일 다시 한번 여기서 빨갛게 암흑도로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이 삼화 페인트입니다. 자 강남제 비스코를 보면 이 친구 월봉 깔끔해요. 왜 깔끔하냐고 하냐면 다른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다 돌파하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데 엄청 높은 위치에 있지 않죠 월봉에서. 이제 월봉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보면 이 60개월 선이라고 있어요. 6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60개월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이 자리가 가끔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해서 여기 뚫기가 좀 버거워요. 근데 강하게 뚫었습니다. 언제? 저번 달에. 나 뚫었어. 해냈어. 다 잡아먹었어 물량. 자 이렇게 가 되죠. 자 그러면서 이 친구는 앞으로 60개월 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. 자 이렇게가 됩니다. 그래서 60개월 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가 한 번 더 우상향할 수 있고요. 주봉에서 추세 좋죠. 잘 살아있죠.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. 그래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나 이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고요. 일봉에서 가깝게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. 오늘 저점이 5일선 찍었는데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선을 상태로 그냥 크게 한번 급등할 수 있죠. 그러나 5일선의 가격이 오늘 저점인데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인 29,750원만 훼손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어요. 또 밀려도 불알로 매수하실 분들은 월봉에서 60개월선까지 차근차근 모아놓으시면 돼요. 물론 이거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지만 이걸 깨지 않을 확률이 좀 높고 막상 깨면 주식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대응 영역이죠.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. 사실 이 페인트 관련주들이 이제 그 지금 경기가 좀 많이 회복되는 이런 징조가 보이죠. 또 인플레 관련주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 관련주기도 하죠. 사실 이거 관련한 뉴스나 기사를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뉴스나 기사를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하지만 뉴스나 기사는 말 그대로 참조사항이죠. 뉴스나 기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확히 봐야 될 걸 객관적으로 못 보고 주식은 떨어지는데 뉴스와 기사를 자꾸 갖다 붙이게 돼요. 그래서 뉴스하고 기사는 그냥 가볍게 참조 정도만 하시고요.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수급이 우선하는 거예요. 주식의 정답은 수급이에요. 어디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어디서 거래량이 줄어있고 이 주식이 왜 거래량이 줄었는지 주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. 자꾸 뉴스하고 기사 갖다 붙여놓고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제가 예전에 한번
세력들이 그 개인들 주식 물량 넘길 때 엄청 좋은 뉴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죠. 10배 띄워놓고 마지막에 휘날려치면서 다 넘기고 떠납니다. 뉴스는 첨도사항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조광 페인트를 보면 위치가 제일 낮아요. 위치가 제일 낮다는 건 월봉에서, 그러니까 장기 추세인 월봉에서의 위치가 제일 낮다는 얘기죠. 앞으로 크게 튀면 이 친구가 제일 저가 매력이고 제일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다른 페인트 집에서 둔하고 늦는 게 있는 거죠. 자, 보시게 되면 강력하게 뚫어줘야 될 이 60개월선 파랗게 굵게 긁은 거, 이 자리를 잘 못 뚫고 있죠. 이때 18년도 7월 달에도 못 뚫었고,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년도 10월 달에도 못 뚫었는데 자꾸 가까워지고 있죠. 나 이제 뚫을 거야. 제발 뚫을 거야. 그러고 있죠.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. 다른 이 페인트주들은 보시면 이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. 이렇게. 자, 노루 페인트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조광 페인트는 조금 아쉬워요. 자, 그렇지만 언제든 한번 터질 수 있죠. 일단 이 파랗게 굵게 거드리는 60개월 선인데 이걸 돌파해보가 중요하고요. 지금 저 자리까지 가도 8,100원쯤이 돼요. 마진폭 먹을 폭이 있는 거죠. 자, 뚫었다. 내일 거래량 실렸다 그러면 12,000원대까지 그냥 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의 추세가 잘 살아있죠. 이게 굵게 그리는 게 5주선인데 우리 추세 돌려놨어. 이제 정배열 시작이야. 자, 이렇게 정배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저번 주에 파란 음봉은 너무 이쁜 거죠. 그러면서 매물대 위에까지 뚫어놨죠. 우리 이 밑에 다 잡아먹었다니까 빠이빠이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는 굉장히 잘 유지될 수 있어요.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의 음봉이 기분 나빠 보이지만 자, 드림 시큐리티를 한번 볼까요? 드림 시큐리티 찍은 지가 좀 됐었는데 오늘 좋았죠. 저 이때부터 찍었던 것 같아요. 이날 3월 말일부터 좋아 보인다고. 어쨌건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어제 음봉이 기분 나빠 보이죠. 근데 음봉이 떨어졌을 때 월봉의 위치가 지금 양봉이긴 하지만 어제 굉장히 낮았어요. 여기 있었어요. 여기 낮게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오늘 그냥 급상승했죠. 어제까지 보면 이게 뭐지? 왜 음봉이 떨어졌지? 아, 이거 위험한데? 그냥 날아갔죠. 조광 페인트가 일봉에서 오늘 물론 이렇다 이 친구가 내일봉 날아간다나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.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왜?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드린 직전에 기분 나쁜 음봉 같죠. 하지만 내일 오늘의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, 물론 오늘의 저가를 깨면 당연히 손절이나 이런 걸 감행해야죠. 주식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. 훼손하지 않으면 자, 그냥 이 상태에서 쭉 날아갈 수 있어요. 이 급등주의 이제 기본인데, 자,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페인트 관련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. 자, 누르 페인트가 주구장창 날아가고 있고, 이렇게. 그리고 역시 상하 페인트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날아가고 있고, 월봉 기준이에요.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, 또 강남제비스코도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. 일봉에서 보면. 이렇게 보니까 이거지 땡겨보면 아주 뭐 우상향의 끝판왕이에요. 잘 올라가고 있죠. 이런 걸 감안할 때 조광 페인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,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페인터 관련주들은 내일도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. 재밌는 기사나 뉴스도 찾아서 같이 영상을 찍어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. 그러면 좀 재밌고 그렇긴 한데 일단 기술적으로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식이 막 이렇게 급락을 해요. 사는 주식이 잘못돼서. 근데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자꾸 뉴스를 갖다 붙여요. 여기다가 어떤 뉴스가 떠서 뭐 이게 어디 있고 뭐 이게 앞으로 미래에는 어디 있고 페인트가 어떻게 될 거고 뭐 건축하는데 뭐가 될 거고 주식은 계속 떨어져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눈하고 귀가 멀어요. 자,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참조를 하면 좋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월봉에서 낮을 때 얘기예요. 즉 주가가 쌀 때, 주식이 쌀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좀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. 스토리 투자라 하나요? 그럴 땐 가능해요. 하지만 그거를 월봉 높은 데서 적용하면 안 돼요. 주가는 벌써 5배, 6배고 하는데 그걸 이제 와서 또 하면은 고점에 물리게 되죠. 그 뉴스가 우리의 눈을 귀를 멀게 합니다. 자, 이상 좀 쓸데없는 얘기와 자, 페인트 관련 제가 해보았습니다. 항상 성공 투자,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